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시험도 끝났고 성적 확인도 끝났고 과연 이 시간에 뭘 하게 될까 싶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100명 이벤트를 겸하고요. 어쨌든 국어 1 선생님께 그동안 올려주었던 개인적인 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질문이고요. 시험 끝나고는 뭐 하나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성적 확인하고요. 뭐 썰이나 풀어야겠다. 맞죠? 학교 오면은 또 다른 썰 풀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거 질문들 확인하고 그다음에 2학년 때 배울 과목들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습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문제 낼 지문을 선택하는 과정이 어떻길래 이런 지문이 나오는데 사실 지문들이 어려운 거는 요즘에 나오는 지문들이 싹 다 어려워서 그래요. 일단 선생님은 수준에 맞는 지문을 찾습니다. 먼저 수준에 맞는다라는 거는 이제 학년 주로 보는 게 학년이에요. 사실 1, 2, 3학년 지문 다 놓고 봤을 때 1학년 지문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달에 치는 모의고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학년 걸 일단 찾습니다. 그리고 출제 빈도가 높은 형태의 지문을 선택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형태라고 하는 거는 전개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글에 드러나는 특징, 해서 글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가, 이제 그거를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비슷한 형태, 출제 빈도가 높은 형태와 비슷한 형태의 지문을 그 중에서 골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학습지를 만듭니다. 하고 열공은 언제 하나요? 이게 내한테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나는 항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지요? 비문학은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년에 여러분들 독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독서 수업에 대해서는 다음이나 다음 영상에서 말을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문학이랑 독서랑 다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래서 다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뭐부터 올릴 건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어쨌든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지문을 많이 읽으면 되나요? 이게 왕도긴 해요. 그냥 지문을 근데 그냥 많이 읽는 거는 큰 의미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효율이 좀 떨어져요. 해서 내가 학기 초에 했던 말이랑 똑같습니다. 영역별로 지문을 먼저 풀어보세요. 하고요. 영역의 지문을 비교해서 각 지문에서 뭘 물어보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을 하세요. 이거 단순히 문제 푸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문제 유형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각 지문에서 어떤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보면은 뭐가 쌓이냐 하면은 경험치가 쌓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말고사에서는 글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시리가 나오지?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늘려야 되는 거는 글 내용에 대한 지식 말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에 대한 묶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과학 지문은 이런 공통점이 있다. 기술 지문은 이런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내야 된다라는 판단이 여러분들 안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백날 내가 그거 보여주고 내가 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글을 이렇게 읽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게 중요해요. 해서 계속 읽어 나가고 스스로가 글을 어떻게 읽어 나가는지를 점검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과학 지문, 아까 전에 했던 말 그대로예요. 과학이나 기술 지문들이 보이는 공통점을 찾으시고요. 공통점을 찾는다는 거는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에 맞게끔 읽어 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지문을 여러 번 보는 거는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꼭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자, 요 질문인데 반복이 중요해요. 수학이 예를 들도록 할게요. 뭐 이제 학원 수학생들하고 나는 이제 추구하는 게 다르고 개인적으로 나는 수학 성적이 항상 좋았어요. 문과라고 해도 뭐 그래도 괜찮았어요. 문과에서 수학 잘해야 되거든요. 수능도 1등급이고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쌤은 문제지를 많이 안 풀었어요.
센 이런 거 쌤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센은 안 풀고 쌤은 정석만 봤어요. 거의 정석 위주로만 공부를 했어요. 정석을 1년에 10번 이상 돌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물론 이제 이거는 고3 때 이야기입니다. 고3 때랑 재수할 때 이야기인데 한 달에 한 번 돌렸어요. 정석 책을. 음,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정석에. 그거를 10번 넘게 풀었던 것 같아요. 수능 치기 전까지. 1년 동안. 그러고 나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모의고사도 기출문제도 풀고 그다음에 좀 이제 좀 어렵다 싶은 문제집 하나를 사서 그것도 푸는데 그것도 한 번 풀고 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풀었어요. 똑같은 걸 여러 번 풀고 틀린 거는 오답 노트 만들어서 또 풀고 오답 노트 만든 거를 오답 노트에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또 풀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내가 이제 뭔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조언하고 싶은 건 시간 배분인데 내가 시간 배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국영수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3구 영역을 약간 등한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쌤은 탐구를 4개를 쳤거든요, 쌤 때는. 근데 이제 등급이 1, 2, 3, 4예요. 탐구 영역 등급이.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1, 2학년 때는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반복해서 하시고 그리고 2학년 말에는 탐구 과목 공부를 진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늦어지고 등급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영어를 얘기 안 했는데 모르겠어요. 영어는 계속 하다 보니까 늘던데 결국에는 한글로 해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읽다 보니 그래 됐어요. 많이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효율적으로 하시고 시간 배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내신은요 1학년 1학기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 입학을 했을 때 처음에 저희는 배치고사라는 걸 쳤거든요. 이제 배치고사라는 걸 쳤는데 이게 이제 성적 순으로 이제 반을 나누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와서 나는 우리 학교에서 10등을 했어요. 하고 들어오자마자 3월 모의고사 쳤는데 그거 11등을 했어요. 전교에서. 우리 학교가 학생들이 제법 많았어요. 한 학년에 12반까지 있었거든요. 12반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등, 11등이면 되게 대단한 거잖아요.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의고사를 잘 치는 인간이군이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고 중간고사를 1학기 때 딱 쳤는데 50 몇 등인 거예요. 와, 진짜 공부를 안 하니까 인간이.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는 문과에서 7등으로 올라갔어요. 문과에서 7등으로 올라갔고 그래서 어쨌든 1학년 때, 2학년 때 내신은 좀 괜찮아요. 1학년 때가 제일 좋았고 근데 지금이랑 입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랐거든요. 우리 때는 내신을 그렇게 많이 안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변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신을 많이 안 봤어요. 거의 정시로 대학을 많이 가는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 예를 들어 가지고 쌤은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은 일단 고려대를 가고 싶었어요. 고려대 가고 싶었고 고려대 안 되면은 서강대 갈까 이랬는데 고려대나 서강대나 둘 다 약간 내신 점수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보지 않았어요. 수시에서도 그때는. 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랬더니 고3 2학기 때는 아예 교과 우수상도 하나도 못 받는 이런 폭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도 나에게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모의고사 치면은 학교에서 손가락 안에 들었거든요. 잘 쳤으니까 고려대 갈 것 같았거든요. 근데 놀아가지고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를 잘 치고 9월 모의고사를 잘 치고 10월 모의고사를 잘 치니까 인간이 미쳐가지고 놀았어요. 뭐 이렇게 나오면 좀 편하게 공부해도 되겠지 뭐 이러면서 그랬다가 등급이 2개씩 떨어져가지고 3등급이 나왔거든요. 3, 3, 2 나왔는데 그 숫자를 아직 잊지 못해요. 충격적이어가지고 그거 딱 보더만 쌤들이 당연히 니는 재수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재수를 했죠. 네, 재수해가지고 근데 재수 말고 그 3, 3, 2 가지고도 부산대 국어 공모는 붙었었어요. 학교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붙었다고 그 뭐 등록하라고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그냥 재수한다고 하고 그냥 안 갔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재수학원 가서는 연애를 했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연애를 해가지고 성적이
올랐단 게 아니지. 그냥 원래대로 나왔다가 살짝 떨어져가지고 그 탐구 영역 아까 전에 얘기했던 1, 2, 3, 4 때문에 고려대는 못 쓰고 부산대 써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고려대 썼었어도 부산에서 선생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구독자 100명 찍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100명 소감. 그냥 애들이 내 강의를 열심히 듣는군이란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뻤어요. 그게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애들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게 제일 기뻐요, 사실은. 내가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목소리가 나가는 게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 수치심을 좀 포기하게 됐고요. 그냥 내가 좀 우스워도 되고 내가 맨날 이런 막 그리고 막 실수하고 해도 어떻게든 올리는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나는 제일 기뻐요. 그러려고 시작한 거지 뭐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애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1000명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런 유튜브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나는 참 기쁘고 좋습니다. 하고 유튜브 전향은 안 해요, 여러분. 이미 일단 유튜버고요. 일단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나는 정년까지 계속 선생님 하고 있을 거예요. 뭐 다른 직업은 안 합니다. 그래요. 자, 여친 있나요? 라는 질문을 누가 했는데 저는 아내가 있습니다. 여친은 없어요. 그쵸? 아내가 여친이겠죠? 언제 결혼을 했냐 하면은 올해 4월 달이 1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4월에 했던 얘기고요. 어디가 편찮냐, 어디가 아프냐 하면은 지금 허리가 되게 아파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디스크 흔히 얘기하는 그거거든요. 해가지고 걷는 게 되게 힘들어요. 어제 내 허리 엉거주춤하고 걷는 거 봤을 건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뭔가 슬퍼요. 진단서에는 요즘 뭐 추가판 탈출증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내년에 떠나시나요? 아니요. 저는 2018학년도에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4년간은 있어야 되니까 그 신규 발령이라서 그래서 내년이 4년째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명의인이고 내후년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사를 명지로 올 것 같아서 일단 1년은 더 있어 보려고요. 여러분들 졸업하는 거 보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겠다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월 수입은요 삶이 팍팍하게 느껴져요.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뭐 그 정도로 돈 받고 있습니다. 뭐 사실 교사라는 직업이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절대요. 내 친구들에 비하면 난 진짜 많이 못 버는 편이긴 해요. 뭐 그래도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는. 언제 국어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나요? 중학교 때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내 친구들 우리 동네 애들이 되게 좀 뭐 남중 나왔거든요. 쌤이 남중 나왔는데 그러니까 영도에 있는 남중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남학생 중학교 남학생만 있는 중학교에 나왔는데 그 남학생만 있는 중학교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여기 다 남녀공학이라 가지고 애들이 약간 좀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약간 전투력이 남달라요. 창문 맨날 깨지고 막 그 보면은 저게 사람인가 싶고 막 그냥 그래요. 뭐 나도 그랬을 거고. 근데 그런 애들을 보다 보니까는 저것들을 뭔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뭔가 꿈을 좀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연히 교사라는 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뭐 국어 선생을 해볼까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냥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고2 때 내가 영어쌤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국어도 좋아하고 영어도 좋아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영어 선생님이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진짜 나 완전 내가 봤을 때 지금 애들이 쌤들한테 그렇게 했으면은 진짜 걔들은 다 징계 먹었다 진짜. 근데 우리는 한 2개 학년이 그 쌤 거의 괴롭히고 막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하여튼 영어쌤이 그렇게 고통당하시는 걸 보니까는 내가 영어쌤을 할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래 한국 사람이니까 국어나 하자 해가지고 고2 때 그래 국어쌤을 하자라고 이렇게 전향을 했어요. 그리고 한창 내가 그때부터 책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시집을 되게 많이 읽던 때가 고2 때라 가지고 그때
야자 시간에 책 읽고 있다가 시집 읽고 있었는데 이제 바로 이제 뒤통수를 빡 하고 누가 갈기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쌤이 딱 때리더만. 막 내가 눈물이 그때 고여 있었거든요. 이 실때 감동해가지고 이 남고생 감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맞았는데 눈물 흘리니까는 아파서 우나 이러길래 아니요 그 실다 감동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어이없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되게 그때부터는 국어 선생님 해야겠다고 확실하게 맘먹고 준비를 했어요. 영어고에서 좋은 점은 일단 학생들이 착해요. 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애들이 착합니다. 진짜 착해요. 아주 착해요. 내가 뭐 학교 있어 본 게 몇 개 있었지? 네 개? 학교 네 군데 있어 봤는데, 그러니까 신규 발령은 여기지만 그 전에 이제 좀 계약직으로 일했던 데까지 포함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좀 착해요. 진짜 착해요. 착해요. 예, 다 착해요. 이 정도면 착하지. 그래서 내 전투력이 점점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딱 그 직전에 있었던 학교는 진짜 와 남자 중학교였는데 와 진짜 말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착해요. 진짜 얌전하고 와 진짜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명호고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그러니까 명호고에서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에요. 최고고요. 안 좋은 점은 일단 이 위치가 너무 시내랑 멀어요. 뭐 지금 상황에선 좋은 점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약간 이 약간 뭔가 요새 쌤이 맨날 옛날에는 남포동이나 서면이나 이렇게 부대나 가가지고 맨날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노닥거리고 막 그랬거든요. 정말 도시의 남자였죠. 음, 도시의 남자였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걸 못 누려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 되기 전에 지금은 시내 나간 적이 없어요. 한 몇 달 전에 또 서면 나가니까는 뭐 어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이제 그게 좀 안 좋은 점이라면 안 좋은 점입니다. 시내랑 먼 거 그거. 귤은 손이 노래지면 그 다음부터 안 먹어요. 바로 손을 씻어야 되거든요. 그렇고요. 내가 제일 약간 좋았던 질문은 이거예요. 관심 분야거든요. 그래서 향이 지금 제일 많이 나는 거는 아마 핸드크림일 거예요. 그래서 내 핸드크림은 향수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일단은 지금 1년째 쓰고 있습니다. 하나 사가지고 통에 담긴 거거든요. 브랜드 이름은 르라땡이에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향수 브랜드 르라 딱 치면 나올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고 뭐 히노키 머식입니다. 뭐 일본 거는 아니에요. 미국 거예요 이거는. 하고 향수도 쓰고 데오드란트도 써요. 뭐 향수는 요새는 땡솝 거 쓰고 있습니다. 땡솝 거 쓰고 있고요. 둘 다 향수랑 데오드란트 둘 다 땡솝 거 쓰고 있고요. 집에서 바디로션도 바르는데 바디로션은 우리나라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안 비싸요. 요새 런칭된 거고 논땡션이라고 있어요. 향수 브랜드예요. 이것도. 하고 원래 쌤이 많이 쓰던 거는 산타마리아 땡벨라라는 걸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땡 할리곤스, 땡 부르켓도 많이 썼습니다. 요새 샴푸는 땡 부르켓 쓰고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는 여태까지 있었던 것 중에서는 요거고 사실 이거 향수를 쓰고 싶은데 비싸서 못 써요. 뭐 그렇고요. 게임은 똥손이고요. 하고 PC방 못 가잖아요. 너희도 못 가고 나도 안 가고 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집에서 근데 게임하다 걸리면 와이프한테 등짝을 맞아요. 하고 브이로그는 일단 지금 상황은 좀 그러니까 내년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상한데 당연히 이거겠죠. 쌤은 개인적으로 계속 먹어도 배고픈 게 나을 것 같아요. 원래는 내가 친구들도 되게 잘 만났어요. 친구도 잘 만나고 맛집도 가고 좋은 카페 같은 데도 갔는데 해서 내가 많은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게 다 안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게 다 안 됐어요. 이게 내가 부산 살다가 거제 오고 나니까 나갈 데도 없고 뭐 거제에는 와이프 말고 친구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직장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하고 학교 일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는 책이랑 영화밖에 할 게 없어요. 하고 노래 듣는 거 이어폰은 좋은 거 쓰거든요. 그래서 이어폰에다가 노래 듣는 거 똑같은 노래 여러 번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 정적으로 살고 있고요. 가끔 시인들 오면은 낭독해가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독서 습관을 들이려고 하면은요 일단 책을 좋아해야 돼요. 책을 좋아하고요. 이제 나는 독서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는 시간을 이렇게 막 함부로 보내고 싶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독서를 습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읽는 책들은 그리고 좀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책들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좀 어렵고 이상한 책들이 많아요. 추천하고 싶은 책은 고전을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 유행하는 책을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쌤은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한 8대2 뭐가 8이냐? 고전이 8이고 유행하는 책이 2예요. 아직 그러니까 내가 읽을 고전이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건 옛날부터 쭉 있던 책을 얘기하고요. 사실 지금 나오는 책들은 고전의 변형, 고전을 비틀기, 고전을 해체하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조커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아마 못 봤을 건데 그때 우리 작년에 소풍으로 조커 보러 갔었거든요. 조커하고 뭐 딴 거 보러 갔었는데 나는 조커 봤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조커를 봤는데 그걸 딱 보고 있으니까는 이제 몇 개의 그리스 신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오이디푸스 신화라는 것도 생각이 나고 막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읽었던 소설이나 내가 읽었던 연극 대본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해서 조커라는 영화는 뭐 안티 히어로물, 뭐 악당물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냥 왕도다. 여태까지 있었던 그 중요한 레파토리들을 그냥 가지고 온 아주 그냥 왕도적인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전을 보는 게 중요해요. 안목도 기르고 생각도 깊어지고 몇백 년 전께 몇천 년 전께 아직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니까는 고전을 읽는 걸 추천을 하고요. 20살에는 여러분들 지금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20살에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한 번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한 번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고요. 저 디자이너 브랜드 편집샵에서 많이 사요. 이게 웃긴데 뭐 너무 또 다 그거 될 것 같아가지고 브랜드는 주로 사는 요새 좋아하는 브랜드 자체를 밝히긴 좀 그렇고 편집샵 이름은 땡 디비전 그다음에 땡 M샵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새 또 잘 들어가는 데가 땡 이커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보면은 내가 보여줄게요. 그건 뭐 됐고 F4로 활동하는 기분은요 뭔가 내가 지켜오던 소중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게 되는 기분이에요. 요새는 그냥 막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더 올려주세요.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